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손비는 역사 클래스 중학교 3학년 역사 6단원 근현대 사회의 전개 4차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네, 오늘 수업이 중학교 3학년 역사의 마지막 수업인데요. 중학교 3학년 역사 동영상으로는 역사 모음 영상으로 단원별 또 중학교 3학년 전체 이렇게 또 올려볼고 쇼츠도 올릴 거니까 이번에도 마지막 시간이라서 정말 20개가 좀 넘는데 중학교 3학년 역사 클래스 동영상이 하여튼 또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세요. 남과 북이 분단되다. 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소련에서 논의해 한반도에 임시민주정부를 세우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국내에 전해져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자 김규식, 여은형 등은 좌우 합작운동을 벌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은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였고 유엔은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이 이 결정을 거부해 유엔 소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바라던 김구와 김규식은 1948년 4월 북측 지도자와 만나 통일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 발생해 민간인이 희생됩니다. 남북의 분단. 1948년 남한에서는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 간의 연합으로 정부가 들어섭니다. 한반도에 각기 다른 체제의 정부가 들어지면서 분단은 형실이 됩니다.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합니다. 38도선 부근에서 남북한의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와 타이완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면 소련은 북한과 비밀 군사협정 체결을 해 군사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국군은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군의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합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후퇴해 서울을 빼앗겼지만 전열 장비 재정비해 서울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38도선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전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정전에 반대했고 정전 협상은 포로 교환 방법, 휴전선의 위치 선정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마침내 1954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3년간의 정쟁은 남북한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전쟁 이후 남북한 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분단이 굳어져갔고 문화적 일지감도 커졌습니다. 남북 대화의 시작과 교류의 진전, 6.25 전쟁 이후 분단 체제가 굳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됩니다. 4.19 혁명 이후 대학생과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일어났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196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국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남북한은 1971년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고 1972년에는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1985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공연당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남북 관계는 크게 진전됩니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으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합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에 이르는 통일 방안을 제시했으며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0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회담에서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복구,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루어져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2007년 남북한 정상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변령을 위한 선언 발표합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위기를 맞았고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폐쇄 등을 계기로 더욱 악화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됩니다. 2018년 4월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남북한이 채택한 합의와 선언을 이행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료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이며 민족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로써 새손빈의 역사 스토리, 새손빈의 역사 클래스, 중학교 3학년 역사 1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모든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20개가 조금 넘는 동영상이 그런 클래스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 있길 믿고 있겠으며, 새손빈 TV, 새손빈의 역사 스토리의 다른 동영상도 있으니 즐겨봐주시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